수업해 봅시다. 자, 우리 다시 첫 단원으로 돌아가서 지수부터 한번 다시 해야겠죠, 그죠? 자, 체크해 봅시다. 벌써 어려워. 나쁘지 못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보단 낫잖아. 위치가 바뀐 거잖아. 저보단 낫잖아. 깔끔해졌잖아. 선생님 얼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자, 2페이지 펴봅시다. 2페이지 지수. 자, 지수. 자, 지수 법칙.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시작해 봅시다.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뭐야? A의 M 플러스 N제곱이죠. 그죠?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뭡니까? A의 M 마이너스 N제곱이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의 M제곱을 N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MN제곱이 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한 상태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부터 한번 해보자. 자, 거듭제곱근이 뭘까? 거듭제곱근. 자, 제곱근이란 말은 들어봤을 거야. 그지? 제곱근이 뭐야? 뭐 예를 들면 루트 2 같은 거죠. 그죠? 루트 2. 지겨워도 한 번 더 들어. 루트 2 같은 걸 제곱근이라 그러죠. 자,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2가 되는 수를 제곱근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거듭제곱근은 뭐겠어? 얘는 제곱 대신에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6제곱을 했을 때 해당 숫자가 되는 친구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숫자 A를 4제곱 했더니 2가 나왔대. 자, 그러면 요 A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2의 몇 제곱근? 4제곱근 혹은 4제곱근이라고 부르고 표현하기를 여기 루트 씌우고 요 앞에다가 차별은 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만 붙여줘? 4만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A의 4제곱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자, A의 4제곱근은 몇 개 있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A의 4제곱근은 몇 개 있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4개 있다는 대답이 툭 하고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왜요? 선생님 2개 아닙니까? 아니에요. 4개예요. 그쵸? 허수까지 포함하면 무조건 4개 있습니다. 4제곱근. 자, 그럼 5제곱근은 당연히 몇 개 있겠니? 5개. 네, 5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그럼 얘는 쉬워 어려워? 개수에 관해서 뭔가를 물어보기가 쉬워요.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한테 이런 건 잘 물어봐 안 물어봐? 시험에서 안 물어보고요. 뭐에 관한 것만 물어봐? 이 중에 실수인 거의 개수에 대해서만 우리한테 물어보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얘네가 실수인 게 몇 개 있는지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A의 N제곱이 아니다. 어떤 X의 N제곱이 A다.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N제곱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A의 N제곱근. 자, 이런 게 실수인 게 몇 개 있을까요? 자, 요거의 개수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위에는 A가 무슨 수인 경우? 양수인 경우. A가 얼마인 경우? 0인 경우.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케이스를.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n이 짝수인 경우 그리고 n이 홀수인 경우로 한번 나눠볼게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A가 양수야. 자, 양수의 짝수 거듭제곱근은 항상 몇 개 있겠어? 2개. 네, 2개 있습니다. 자, 2개 있고요. 요거의 부호에 관해서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부호가 뭐랑 뭐겠어? 얼마? 하나는 그렇지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되겠지. 자, 왜냐면 예를 들면 2의 4제곱근을 예시로 들어보면 x의 4제곱이 2다라는 친구는 당연히 2의 4제곱근을 씌운 것도 있겠지만 뭐도 있어? 마이너스 붙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얘도 둘 다 4제곱하면 2가 될 텐데. 그죠? 항상 2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 a가 0입니다. 자, 0의 짝수 제곱근은 몇 개 있습니까? 1개. 무조건 1개 있습니다. 그리고 부호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 0입니다. 0은 부호를 표시할 게 없죠. 그죠? 자, 세 번째.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몇 개 있겠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0개 있습니다. 당연히 부호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 양수의 홀수 거듭 제곱근은 몇 개 있겠어? 1개 있습니다. 무조건. 자, 부호는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입니다. 양수를 홀수건 거듭 제곱해야 당연히 양수가 나올 테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0의 홀수 거듭 제곱근 당연히 몇 개 있겠어? 1개 있을 거고 부호가 뭐겠어? 이거 0이에요 그냥. 그죠? 자, 세 번째. 음수의 홀수 거듭 제곱근 몇 개 있겠습니까? 무조건 몇 개? 1개. 1개 있고 부호가 어떻게 나와? 플러스. 아니죠. 음수잖아요. 양수를 세제곱, 5제곱 하면 다시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부호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왜? 수능에서 요 첫 단원 지수에서 4점짜리 출제된 건 다 요거밖에 안 물어봤어.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프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래프는 고3 때 미적분을 배운 사람들은 그래프가 익숙하니까 그냥 그려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나는 고2 때 지금 너네 미적분을 안 배운 상태에서는 이걸 굳이 그래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냥 외워 일단은. 그렇지? 이거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잖아. 이거 외우는 게 어려운 표가 아니야. 그치? 책에는 영수로 나오는 어떤 거요? 그 A가 음수일 때 홀수. 어디? PDF에. 나는 부호를 적어놓은 거지.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에 세제곱근 이렇게 적어놨어. 이거 아니 괜찮아. 좋은 질문이야. 자, 이거 양수겠어 음수겠어?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아. 실제로 부호는 무슨 수야? 음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되었습니까? 책에 있는 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오케이? 나는 그냥 이거에 부호에 관한 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부호까지 같이 기억해 두라는 거고. 알겠지? 자,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능에 많이 나온 표현 하나만 더 알아놓자. 자, 수능에 많이 나온 표현. 자, x의 n제곱이 a다의 x값이 실수인 놈이 a의 n제곱근이잖아. 맞지? 그래서 수능에서는 요게 무슨 형태니? 따지고 보면 방정식 아니니? 맞지?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를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지수 확장까지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갑시다. 자, 지수 확장.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다루던 모든 지수들은 다 무슨 수에 한정돼 있었어? 자연수에 한정이 돼 있었지. 그지? 자, 근데 자연수에 한정돼 있었던 이 지수들을 이제 우리가 확장을 할 겁니다. 자, 어디까지? 일단 요 단원에선 유리수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죠? 자, 유리수까지 확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A의 몇 제곱부터 한번 해볼까? A의 0제곱은 얼마였니? 1입니다. 아세요? 네. A의 0제곱. 왜? 그냥 A의 1제곱 나누기. A의 1제곱 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빼지면서 1 되겠죠. 그죠? 이게 A의 0제곱이랑 똑같죠. A의 0제곱은 항상 1이다. 자, 두 번째. A의 n분의 1제곱은 이게 뭐니? A의 n제곱근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왜? 얘를 n제곱하면 뭐가 나와야 하니?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1제곱, A가 나와야 하니 A의 n제곱근이겠구나. 맞죠? 이거 이제 좀 자세히는 안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A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얘는 뭡니까? 네, 요건 A분의 1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되십니까? 자, 어차피 나머지 모든 친구들은 다 얘네를 뭐 한 거야? 그냥 짜깁기 한 거야. 예를 들어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뭐야? 이러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야? 일단 A의 2분의 3제곱분의 1이란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A의 2분의 3제곱은 뭡니까? 자, 그쵸? A의 2분의 1제곱을 세제곱했거나 혹은 뭐 당연히 반대로 쓰셔도 돼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그럼 A의 2분의 1제곱이 뭐야? A의 제곱근인 거야. 그럼 루트 A를 세제곱했다라고 쓰셔도 되고 반대로
a 세제곱에 루트를 씌웠다라고 쓰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 뭐야? 어차피 이 기본 세 가지 꼴이 짜깁기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나머지 다 지수 법칙이죠. 그죠? 요거에 관해서 혹시 저는 문제를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시를. 없습니까? 방학 때 이 정도는 당연히 다 한 번씩 봤죠? 그죠? 새로운 친구들도.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어지간한 지수 파트의 문제는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 문제나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6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6페이지. 네. 6페이지. 자, 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한번 골라보세요.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자. 자, 1번. 4제곱근 16은 4제곱근 16은 2다. 자, 여러분 16의 4제곱근과 4제곱근 16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인 거 알고 계시죠? 중학교 때 우리가 뭐에 관한 걸 배웠어? 제곱근 16과 16의 제곱근은 명백히 어떻다? 다르더라. 제곱근은 그냥 루트 씌운 말이고요. 그죠? 16의 제곱근 앞에 뭘 붙여줘야 돼? 뿔말을 붙여서 써줘야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4제곱근 16은 2이다. 맞아 틀려? 이거 맞는 말이겠지. 무슨 말인지 납득됐죠? 자, 2번 0의 세제곱근은 0이다. 당연히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0의 뭐 고득제곱근은 0밖에 없습니다. 자, 3번 5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5의 4제곱근 5밖에 없다. 자,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자, 5의 4제곱근은 항상 몇 개 써주셔야 돼요? 2개 써주셔야 돼요. 하나는 뭐?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죠? 자, 답은 3번. 자, 그치만 공부 중이니까 4번, 5번도 한번 같이 읽어놔 봅시다. 자, 4번.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하나뿐이다. 자, 실수인 거 당연히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잖아. 맞지? 실수인 거 몇 개 있겠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없다. 자, n이 짝수, 음수의 무슨 제곱근이야? 짝수 제곱근이야. 당연히 실수인 거 있어 없어? 아예 없겠죠. 네, 5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가봅시다. 2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8의 n 플러스 1제곱근 이라는 요 친구가 어떤 자연수의 몇 제곱근이 4제곱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떤 자연수를 뭐라고 해볼까? m? m? 아, 뭐 문자는 본인 맘이에요. 근데 저는 m이라고 할게요. 괜찮죠? 자, m의 4제곱근이 되어야 한대. 자, 그러면 이걸 지수적인 표현으로 바꿔 적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몇 제곱이라고 적으면 되겠어? 4분의 1제곱이라고 적으면 좋겠지. 맞습니까? 자, 이 친구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자, 얘도 그러면 고치는 김에 한번 지수적인 표현으로 고쳐볼까요? 자, 8의 n 플러스 1분의 1제곱인데 얘 그냥 밑을 2로 고쳐도 되겠습니까? 네. 8이 2의 세제곱인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분의 몇 제곱? 3제곱으로 고칠 수 있겠네요. 자, 얘가 m의 4분의 1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납득이 되었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지수가 양쪽이 다 분수의 꼴이다 보니까, 유리수 꼴이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짜증나 안 짜증나? 조금 짜증나요. 그죠? 그럼 짜증나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여기서 얘들아 봐봐. A는 B야. 그럼 당연히 양변을 제곱해도 여전히 이 등식은 성립을 해야 안 해? 해요. 하겠죠. 세제곱해도 등식은 성립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내 맘대로 여기 지수의 뭔가를 양쪽에 동시에 곱하는 것 등식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왜? 똑같은 숫자를 곱했다는 건 같은 거듭제곱을 했다는 뜻일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얘를 좀 편하게 처리하고 싶으면 우리가 양변에 뭘 곱해주는 편이 좋을까? 지수에다가. 그치, 4를 곱하면 좀 편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양변에 지수에 얼마를 곱해보는 거야? 4를 곱해보는 거야. 자, 그럼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얼마? 4 곱했으니까 12는 자, m의 4분의 1제곱에 4를 곱했으니까 얼마? 1제곱. m의 1제곱이니까 그냥 m이라고 적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m은 무슨 수였지? 이 친구 자연수였어. 맞니? 네. 나도 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2의 n 플러스 1분의 12제곱 이 친구가 어떤 자연수 m이 되는 상황을 찾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까? 뒤에서 하겠지만 그렇죠. 자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지수가 항상 무슨 수여야 합니까? 자연수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왜요? 2의 2분의 1제곱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얘 무슨 뜻이야? 이거 루트 2라는 뜻이잖아. 루트 2는 무슨 수야? 무리수거든. 유리수인 지수는요. 이 자리가 유리수가 되면 분모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얘가 자연수여야 되고 얘가 자연수이기 위해선 n 플러스 1이 뭐의 약수여야 되겠구나? 12의 약수여야 되겠구나. 그럼 n 플러스 1이 12의 약수가 되는 친구 뭐뭐뭐 있지? 1, 2, 3, 4, 6, 12 이렇게 있겠네. 자, 근데 n이 무슨 수였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1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네. 2부터 되겠네. 맞죠? 이 다음에 n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더하기만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조금만 정신 차려봅시다. 우리 다음 쉬는 시간에 내가 아이스크림 사다 줄게. 아이스크림 먹고 힘내서 해보자. 알겠지? 아이스크림 뭐 먹고 싶니? 하겐다즈 나오면 뒤진다. 하겐다즈요. 어? 하겐다즈. 나뚜루요. 쟤네 둘은 빼놓고 사주면 되는 거야. 베스킨? 허쉬. 베스킨 라빈스? 두개 더. 나가. 치코? 아니 나가라니까. 호텔 꺼지라니까. 망고빙수요. 어? 팽이팽이. 팽이팽이? 와 오랜만에 들어. 붕어 싸만코요. 엑설런트. 붕어 싸만코. 와 진짜 양심이 없다 너네는. 전 메로나요. 응? 전 메로나가 좋아요. 넌 내가 따로 맛있는 거 사줄게. 비비비. 어? 비비비. 비비빅? 자 우리 월드콘 정도로 타협 보는 게 어떨까? 아 어제도 먹어서 싫어요. 어? 어제도 먹어서 싫어요. 신새끼냐 이거는 진짜. 그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꼴배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얻어먹는데 반찬 투정하는 사람이 진짜 꼴배기 싫은 거야. 죄송합니다. 설레임. 자, 네. 자 우리 3번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3번 설레임까지 내가 오케이. 설레임 먹을래 그러면? 네. 설레임? 네. 설레임 콜? 근데 안수용 의견이 수용되는 게 왜 이렇게 싫지? 자 3번 자 자연수 n이 자 2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놈이래? 11 사이에 있는 자연수 n이래요. 자 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에 자 얘의 n제곱근 중에서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놈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자, 실수인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럼 항상 요 표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 n제곱근에 대한 실수인 놈에 대한 정보를 따지고 싶으니까 자,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얘가 무슨 수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지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케이스 1번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양수인 경우. 자, 케이스 2번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무슨 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선생님 0인 경우는 안 해봐도 되나요? 0인 경우는 어차피 거듭제곱근 다 얼마일 테니까? 0일 테니까 딱히 따질 필요가 없겠죠.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음의 실수인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자, 이제 얘가 양수야. 그러면 이거 요 정도 2차 부등식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놈이에요? 없는 놈이에요? 있는 놈이에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면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작다로 변하겠지.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자, 요거 풀 수 있죠? 자, 요게 풀면 어떻게 돼? n이 몇부터 몇 사이에 있다? 3부터 6 사이에 있다로 풀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재원아 네가 대답해봐라. 자, n이 짝수면 거듭제곱근 몇 개 있니? 실수인 놈? 2개 있죠? 자,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n이 짝수이면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얘 n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놈이 있어요? 없어요? 어이쿠 있네요? 그죠? 그럼 넌 오케이. n은 짝수면 돼. 자, 근데 n이 만약에
홀수라면 자 양수의 홀수 거듭 제곱근은 한 개 있습니다. 근데 걔는 부호가 뭐였죠? 플러스였죠. 맞죠? 얘는 음의 실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지? 얘는 세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아 너는 꺼지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3부터 6 사이에 있는 놈들 중에서 뭘 찾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 짝수인 놈을 찾으면 끝나겠네요. n이 얼마? 4면 되겠다. 4 말고는 없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얘가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한번 풀어놨으니까 나는 그냥 이거 부등호 방향만 바꿔서 적을게. 괜찮니? 자 n이 뭐보다 작고 3보다 작거나 또는 n이 뭐보다 크다? 6보다 커야 한다. 자, 요 범위 안에서 자, 또 n이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자, n이 짝수예요. 자, 그러면 음수의 짝수 거듭 제곱근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0개 있습니다. 실수인 놈은 최소한 0개예요. 맞죠? 얘는 돼? 안 돼? 안 돼. 꺼져. 자, 그러면 홀수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자, 음수의 홀수 거듭 제곱근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1개 있고 부호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였죠. 아! 얘도 음의 실수를 가져 안 가져? 가지네. 오케이. 그러면 n이 3보다 작거나 혹은 6보다 크고 그 중에서 무슨 수를 골라내면 되겠어 이제? 홀수들을 골라내면 되겠네요. 자 그럼 n의 값으로 가능한 게 1은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처음에 주어진 범위가 이거니까. 자 그럼 n이 홀수인 놈 뭐뭐뭐 생각하면 되겠어? 7 아 홀수 2가 홀수니? 잘못했어요. 7 그 다음에 또 뭐야? 9 그 다음에 11 11 넘어가는 건 요 범위 바뀌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렇게 4, 7, 9, 11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쟤를 다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요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4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 하는 겁니다. 2번. 자 처음에 방학 때 이해가 한번 풀어줬지 이거 방학 때. 네. 그때 이해가 안 됐던 친구들도 한 번 더 듣고 이번에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푸는 거 아니야? 방금 했던 거. 네. 얘들아 평가원 문제는 한 번 푸는 걸로 충분치 않아. 나는 고3 때 내가 한창 수학을 제일 잘하던 시절에 수학 실력이 제일 가파르게 올라갔던 때가 솔직히 난 고3 때라고 생각하거든. 나 고3 때 자이스토리 같은 평가원 기출문제집을 10번 풀었어. 10번 풀었어. 10번 풀잖아? 10번 풀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문제랑 답이랑 풀이가 다 외워져. 난 아직도 2016년 이전에 출제됐던 모든 모의고사 그 평가원 기출문항에 대한 풀이는 거의 다 그냥 보면 나와요. 그때 10번 풀어봐서. 근데 그 경지에 오르면은 어느 순간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게 느껴져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요새 평가원을 보면 몇 개 나올까? 평가원 기출문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2개? 2개도 많이 나온 편이야. 대개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와. 나머진 다 어디서 본 내용 짜깁기 하거나 발문만 달라져요. 표현만 달라진다고. 그냥 풀다 보면 이거 풀어본 거랑 똑같은데 하는 느낌이 오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여러 번 풀어드리는 거. 왜냐면 내가 혼자서 하라 그러면 니들이 안 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 여러 번 해주는 거야. 알겠지? 나는 1학년 때도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1학년 때 그걸 못 느끼신 것 같아요. 그죠? 나 똑같은 거 여러 번 해줬는데 아무도 똑같다고 느끼지 못하더라고. 뭐 아무튼 특히나 이런 평가원 기출문항은 2번, 3번 풀어봐도 모자라요. 무조건 여러 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답이랑 풀이까지 싹 다 외워지게.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4번 한번 해보자. 4번. 자, fx가 뭐래?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래. 자, 이노마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 자, n이 몇 개? 2개 있대. 자, 한번 문제를 쭉 읽어봅시다. 자, 루트 3의 f n의 몇 제곱근? 4제곱근을 한번 찾아보래. 자,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래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 4제곱근은 당연히 얘 무슨 수겠니? 양수겠지? 양수의 4제곱근 몇 개 있겠어요? 양수의 4제곱근?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써놓고 나면 표현이 너무 복잡하고 짜증나잖아. 빨리 간단하게 고쳐보자. 무슨 표현으로? 지수적인 표현으로. 오케이? 자, 지수적인 표현으로 고쳐보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이 앞에 붙이고, 자, 얘가 어떻게 되겠어? 3의 2분의 fn, 안쪽은. 맞죠? 2분의 fn. 바깥쪽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8분의 fn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 정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의 4제곱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야. 맞니? 왜 8분의 fn이냐고? 4분의 8은 이 루트 하나 더 있잖아. 그럼 문제를 봐. 알겠지? 루트가 하나 더 있어, 임마. 그죠? 자,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럼 얘네 둘을 곱했더니 뭐가 됐다는 뜻이에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9가 됐대요. 그럼 곱해볼까, 실제로? 자, 밑이 똑같으니까 이제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지. 그냥 4분의 fn 이렇게 써지겠네. 8분의 fn 더하기 8분의 fn입니다. 맞습니까? 자, 얘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9래요. 밑이 똑같잖아. 얘가 3의 뭐야? 제곱이야. 맞죠?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면 요 지수가 얼마였다는 뜻이겠어? 2였다는 뜻이겠네. 맞죠? 그래서 4분의 fn이 얼마였다는 뜻이겠어? 2였다는 뜻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fn이 얼마였다는 거야? 최종 결론? 8이었다는 거야. 여기다가 자연수 n을 집어넣었더니 뭐 되는 거? 8 되는 게 그런 자연수 n이 몇 개 있었다? 2개 있게끔 한번 만들어봐 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지요? 자, 이렇게 졸고 있는 걸 보니까 지루한가 봐. 그지? 이거 재밌어? 왜 2시간 잤어? 어쩌다 보니 놀다가 2시간 잤어? 자, 자꾸 조시면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세워놓고 제가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fn이 8인 자연수 n이 2개가 되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f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예요. 맞습니까? 자,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해. 자, 2차 함수는 무슨 성을 가져? 대칭성을 가져. 아직까지 평가원에서는 2차 함수의 성질 중에 대칭성 말고는 뭔가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 얘는 대칭성을 좀 잘 써먹으라고 뭐도 알려주고 시작해요. 대칭축이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사실까지 2라는 사실까지 알려주고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 그래프를 한번 쭉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자, 대칭축 얼마라고요? 자, 2라고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fn이 8인 거 찾고 싶으니까 8이라는 이런 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요 교점 2개가 당연히 있겠지. 그지? 얘네 2개가 무슨 수이면 끝나는 거야, 게임이? 자연수이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 자, 여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면 가능하다는 거지. 1이랑 3이면 되겠지. 자연수니까. 맞죠? 네. 자, 근데 그러면 선생님, 얘 되는데 다른 수일 수도 있잖아요. 자, 요렇게 8이 만약에 밑에 그어졌어요. K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8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어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 이번에 한번 4가 됐다고 쳐볼까? 4가 됐다고 쳐볼까? 그럼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니까? 2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쪽이 뭐가 돼야 되겠어? 자연적으로? 그쵸, 0이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러면 한쪽은 이쪽은 자연수가 맞아요. 근데 반대쪽은 무슨 수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네. 안 한다는 거겠죠. 그럼 밑에다 그어주면요. 더 밑에 그어주면요. 여기가 만약에 5가 됐어. 그러면 이쪽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가능한 케이스가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네. 답은 여기서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납득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y값이 얼마가 됐다는 사실을 안 했어? 8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지. 여기다 1을 대입해볼까? 그럼 f1이 얼마가 되는 거야? 3 대입하셔도 돼요.
당연히. 근데 어차피 1일 때랑 3일 때랑 똑같을 테니까. 그지? 자, 1 대입해봐. 뭐가 돼? 마이너스 얼마? 1 플러스 얼마? K가 Y값이 얼마였구나 얘가 8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K가 얼마일 수밖에 없겠어? 9일 수밖에 없겠죠. 아! K가 9였구나. 납득되었습니까? 답이 몇 번? 2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 자, 이거 평가원에는 4점짜리 문항이에요. 그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풀 정도의 문제도 절대 아닙니다.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5번. 이거 방학 때 들었을 때 몰랐던 사람들도 좀 두 번 들으니까 이해되지 않니? 두 번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니? 아닌가? 자, 5번. 자연수 m에 대하여 m의 12제곱에 m 12제곱에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자,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만들어 보고 싶대요. 맞습니까?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할 때 시그마 k는 2부터 k가 아닌가? m은 2부터구나. m은 2부터 9까지 fm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거 시그마는 물론 뒷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알고 있죠, 대충은. 자, 이거 무슨 뜻이야?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해서 어디까지? 9까지 집어넣어서 싹 다 더해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는 표현만 바뀌면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2 집어넣고 그거 다 구하면 돼. 맞지? 우리가 결국 F2랑 F3이랑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혹시 보자마자 아, 선생님 이런 규칙이겠군요 하는 게 보이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규칙이 안 보이면? 당연히 대입해서 몇 개는 찾아봐야 돼. 우리가 찾을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럼 당연히 2부터 하는 게 낫겠죠? m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2부터 9까지 넣어야 되니까. 자, F2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 문제 풀 때 얘들아 문자가 몇 개 등장했어? 2개 등장했어. 맞지? 하나 뭐야? M. 하나 뭐야? N. 문자가 2개야. 모르는 문자가. 맞죠? 자, 모르는 문자가 2개일 땐 항상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걸 2개를 동시에 조작을 해가면서 풀 수는 없어요. 문자 2개는. 수학자들도 그런 거 못해요. 자, 그러면 하나를 고정시키고 하나를 나누어지 하나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선 m을 고정시키고 n을 찾으라고 했을까? n을 고정시키고 m을 찾으라고 했을까?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뭘 고정시켜야 돼? m이야 n이야? 자, m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케이. n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정답은 m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왜요?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n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할 때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f이면 m이 얼마로 고정된 상태인 거야? 2로 고정된 상태인 거야. 이 상태에서 n의 개수가 몇 개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m을 고정시키고 n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는 문제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항상 1차적으로 문자가 2개 이상 등장하면 이거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m을 고정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m을 얼마로 고정시키는 것부터 해보는 거야? 2로 고정시키는 것부터 해보는 거야. 자, m이 2로 고정됐어. 그럼 2에 12제곱근에 n제곱근 중에서 정수인 놈이 있으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정수니까 뭐 음수 양수 상관없이 지수 표현으로 살짝 고쳐보면 n분의 12제곱이 정수면 되지 않겠니?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2의 n분의 12제곱이 정수면 된다고요. 맞습니까? 자, 얘가 정수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했지만 이 지수가 무슨 수여야 된다고? 자연수여야 된다고. 맞지? 그러면 n이 무슨 수겠구나? 12의 약수겠구나. 자, 그러면 n이 가능한 숫자가 1, 2, 3, 4, 6, 12 적어놓고, 자, 항상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시작할 때 n 뭐보다 크다 그랬어? 2 이상의 자연수라 그랬어요. 맞죠? 그 문제에 적혀 있어요. 그죠? 얼마는 빼셔야 돼요? 2는 빼셔야 돼요. 1은 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2, 3, 4, 6, 12. 총 몇 개? 2개구나. 5개구나. 자, 그래서 F2가 5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맞습니까? 되었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이것만으로 규칙이 보인다면 좋겠지만 이것만으로 규칙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한두 번은 더 해봐야지 뭐. 그지? 자, 그럼 F3 한번 찾아볼까? 자, 그러면 이번엔 3의 n분의 12제곱이 뭐면 되겠어? 정수면 되겠지. 그럼 이번에도 12의 약수면 되겠네. 근데 몇 빼고? 1은 빼고. 그럼 얼마겠다? 몇 개 있겠다? 방금 전이랑 똑같이 얼마 있어? 지수가 이긴 애들은 싹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5인 걸 찾아놓고 보니까 뻔하죠. 지수가 1인 친구들은 다 몇 개가 나오겠구나? n이 5개가 나오겠구나 라는 게 뻔히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보자마자 알아내면 당연히 베스트겠지만 보자마자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서 이렇게 사후적으로 규칙을 뽑아내야 돼. 이해되셨습니까? 자,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알 수 있는 거 F5 얼마겠어요? 5일 겁니다. 맞습니까? F6 얼마겠어요? 5일 겁니다. 자, F7도 얼마겠어요? 5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야? F4랑 F8이랑 F9는 얘는 지수가 1이 돼? 안 돼? 안 되죠? 네.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해봐야겠어? 따로 빼서 해봐야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F4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4의 12제곱은 자, 표현을 고치면 2의 몇 제곱이야? 24. 24제곱이죠. 그럼 얘 n제곱근이니까 2의 n분의 24제곱이 무슨 수면 되겠어? 정수면 되겠네. 그럼 요번엔 n이 뭐의 약수가 아니라 12의 약수가 아니라 뭐의 약수여야 되겠어? 24의 약수여야 되겠네. 그러면 n 찾아보면 1 해서 총 몇 개? 얘들아, 약수 개수 공식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다 쓰면 된다. 이 정도는 알겠지? 근데 공식 아는 사람들은 이게 약수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 8개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1 하나 떨어내면 몇 개겠구나? F4는 7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구도 어떻겠어요? 구도 7개인 게 혹시 이제 보이십니까? 뭐 안 보이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한 번 더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얘도 7일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F8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자, 8은 2의 몇 제곱이니까? 3제곱이니까 2의 몇 제곱으로 적을 수 있겠어? 36제곱으로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의 n분의 36제곱이 정수면 끝나는 건데, 이러면 이번엔 n이 무슨 수여야 되겠어? 36의 약수여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n이 36의 약수. 자, 36의 약수 개수 총 몇 개니? 9개죠. 그죠? 9개에서 뭐는 빼야 돼? 이번에도 1 하나는 빼야 되니까 이게 총 몇 개겠다? 8개겠다. 그래서 요거를 싹 다 뭐 하시면? 더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뭔 말인지 납득이 되셨을까요? 네. 까지라 12는 안 물어봤어. 왜 그래? 왜 그래? 자 6번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6번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6번은 준킬러 문항이에요. 준킬러 문항. 나는 얘가 킬러라고 보진 않아. 준킬러인데 확실히. 자, 이런 거 여러 번 보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좀 미안해 해라.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자, fx가 몇 차 함수래? 2차 함수래. 맞지? 자,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가부터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뭐? fx는 0에 실근이 몇 개 있고? 2개 있고 각각의 실근은 무슨 근이다? 중근이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납득됐니?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두 개가 곱해져 있잖아. 그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친구를 풀어 헤칠 때는요. 굳이 저걸 다시 전개한다든지 그런 짓을 하면 바보죠. 그죠? 그냥 저 상태로 뭐 하면 돼? 너가 0일 때 따로 풀면 되고 너가 0일 때 따로 풀면 되지 않겠니? 그지? 따로따로 풉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x의 n제곱 마이너스 64가 0인 실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맞죠? 자, 두 번째 fx가 0인 실근 두 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긴 확실히 두 개인데 여긴 하나 있을지 두 개 있을지 몰라. 그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얘를 살짝 이항하면 x의 n제곱이 64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맞지?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이 식 형태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어디서 많이 봤어? 요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x값은 뭐가 된다는 거야? 사실 64의 무슨 제곱근? n제곱근이란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당연히 n이 무슨 수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겠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경우가 달라질 거예요. 선생님 양수 음수는요? 이미 양수인 거 알잖아요. 그죠? 양수 음수는 나눌 필요가 없는데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그러면 몇 개 있겠어? 거듭제곱근? 두 개 있겠죠? 하나는 뭐? 플러스, 하나는 뭐?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있을 거야. 맞니?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64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두 개가 튀어나올 겁니다. n이 짝수라는 가정하에서. 맞습니까? 자, 두 번째 n이 무슨 수일 수도 있어? 홀수일 수도 있잖아. 맞지? 자, n이 홀수라면 당연히 거듭제곱근 몇 개 있겠어? 하나 있겠지. 그지? 그래서 x가 뭐가 되는 거야? 64의 n분의 1제곱 딱 하나만 톡 하고 튀어나오는 거야. 맞니? 자, 이제 이 조건들을 토대로 얘가 실근이 두 개 있고 중근 두 개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오케이? 자, 위의 케이스면 자, 실근이 여기서 두 개 나왔죠. 그죠? 근데 요 두 실근이 다 무슨 근이어야 돼?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서. 그치? 각각의 실근은 무슨 근? 중근이래. 맞지? 그럼 이 fx는 0의 근고 얘네 둘이라면 모든 조건을 만족을 해야 안 해요? 하는 거네요. 아, 오케이. 그럼 넌 만족 가능. 자, 그럼 밑에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얘가 지금 근을 하나 가져요. 실근을 하나 가져요. 맞습니까?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실근 몇 개 가져야 돼? 하나 아니면 두 개는 가져줘야 돼. 맞지? 맞지? 자, 그러면 하나라고 치면 여기서 문제에서 무슨 근이라 그랬니? 중근이라 그랬죠. 그죠? 중근이라 그랬으니까 이 중근이 얘랑 뭐 해야 돼? 달라야 돼. 맞아? 여기까지 뭔 말인지 잡을 때? 그러니까 문제에서 중근이라 그랬잖아. 중근이 무슨 뜻이야? 아니, 한 개가 아니야. 그치, 중복되는 근이란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중근이 뭐라고 해볼까? 알파라고 쳐볼까? 그럼 여기서 알파가 몇 개 나온 거야? 두 개 나온 거지.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였어?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인데 둘 다 중근이고 싶대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중근을 갖는다고 치는 거야. 그냥 일단. 그럼 여기 알파가 얘랑은 달라야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여기까지 납득되었어요. 근데 얘는 중근이 맞는데요. 그럼 죽었다 깨어넣어도 얘는 더 이상 무슨 근이 될 수 없어요? 중근이 될 수 없죠. 그럼 문제 조건은 어떻게 돼? 위배되는 거 아니야? 얘는 둘 다 중근이고 싶다 그랬는데. 맞지? 그러니까 이거 가능 불가능? 중근 알파 갖는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자, 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 아팠어요. 뭐라고? 아파가지고.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자, 두 번째. 책 뒤로 전달 좀. 자, 두 번째.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면 얘가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얘랑 어때야 되겠어?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똑같으면 뭐 예를 들면 얘가 64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중근 하나 생겼네. 맞지? 근데 요 베타가 무슨 근이 안 돼? 중근이 안 되겠네.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에 둘 다 중근이라 그랬는데 얘도 돼? 안 돼? 안 되네. 아 그러면 이 케이스에 대해서 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고.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럼 가능한 케이스가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n은 무슨 수에? 짝수에다가 두 근을 얘가 그대로 갖고 있는 케이스만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해됐니? 그럼 fx의 두 근이 어떻게 생긴 거야? 하나가 얘고 하나가 플러스 64n분의 1이랑 하나가 마이너스 64n분의 1. 자 그러면 fx의 식을 쓰기가 우리가 이제 되게 간단해졌어. 왜?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돼? x 마이너스 64의 n분의 1제곱과 맞죠?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였으니까 x 플러스 64의 n분의 1제곱이라고 간단하게 적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이게 fx입니다. 선생님 최고차항 계수기 1인 거 문제에서 시작할 때 알려주고 시작했잖아. 맞지? 얘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전개하기가 너무 쉬워 어려워? 너무 쉽죠? 그죠? 뭐냐? 합차잖아. 맞죠? 전개 한번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4의 뭡니까? n분의 2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괜찮죠? 자 얘가 이제 우리 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뽑아 먹었어. 자 그럼 이제 나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나 함수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음의 정수래. 맞니? 자 얘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당연히 어디 있겠어? 축이 0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 얼마를 대입한 게? 0을 대입한 게 당연히 무슨 값이겠어? 최소값이겠죠. 여기다 0 대입하면 뭐가 돼요? 아 64에 n분의 2제곱인데 이게 무슨 수이고 싶... 아 마이너스 붙여야지. 마이너스 64에 n분의 2제곱인데 자 얘가 무슨 수가 되고 싶대? 음의 정수가 되고 싶대. 아 그럼 얘가 무슨 수면 되겠어? 정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 64가 2의 몇 제곱인지 너무 뻔하게 알고 있죠. 2의 몇 제곱? 그럼 얘가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n분의 12제곱이 되는 거야. 2의 n분의 12제곱이 무슨 수이고 싶다고요? 정수이고 싶다고요. 아! 많이 했죠? n이 무슨 수면 되겠어? 끝. n은 1, 2, 3, 4, 6, 12. 자, 요게 답입니다. 하면 틀리죠? 그죠? 자, 왜 틀렸어? 자, 처음에 우리가 했던 가정이 뭐였어? n은 무슨 수였다? 짝수였다 였으니까 여기서 무슨 수들은 다 지워버려야 돼? 홀수들은 다 지워버리셔야 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당연히 처음에 가정하고 풀었는데 가정에 위배되는 걸 답으로 선택할 수는 없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n으로 가능한 값이 뭐인 거야? 2, 4, 6, 12인 거야. 자, 얘네를 다 더하시면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냐? 24냐? 오케이. 그래서 답이 24가 된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셨을까요? 자,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뒤에 보시면 이런 문제들을요. 14페이지 가보실래요? 14페이지. 변형을 넣어놨거든. 34, 35 보시면 그냥 대놓고 똑같이 내죠. 그죠? 이런 걸 풀려면 이 원본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야 돼요. 야 내가 숫자를 어떻게 바꿔서 낼지까지 어떻게 맞춰주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지? 근데 이런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거라는 예측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걸 니들이 원본을 풀 수 있으면 이게 조금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풀 수 있겠지. 그지? 이런 능력치를 좀 기르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물론 얘가 변형돼서 나오면 시험이 당연히 뒷장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친구는. 앞장에 나올 리가 없어요. 나오면 틀리면 돼. 이게 앞장에 나오는 시험이면 좆된 거야. 그냥. 오케이? 근데 이 정도는 좀 여러분이 좀만 고민하시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고민을 해야 돼. 대신에 연습을 해봐야 되고 이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 이걸 시험장에 들어가서 처음 마주치면 대처가 안 돼. 이런 문제는. 근데 한번 봐놓잖아? 그럼 풀 확률이 그래도 20% 30%라도 생겨. 그지? 미리 봐놔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지수법칙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